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페스 코리아 이페스 본사에서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주라고 합니다.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지냈던 하루하루보다 더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아니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 뭐 파이널을 했던 거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배포된 요약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그 부분은 기본 과정 가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질문해 주시고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3번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좀 허락하시면 와서 이렇게 시험장 뭐 3번 다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한 번이라도 꼭 와서 이렇게 시험 치러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경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장 분이랑 똑같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아마 이 해설이 아마 나가게 될 텐데, 그 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약점인지 위크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0문항인데요. 아무래도 1번 할 때가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보니까. 2번, 3번 할 때는 좀 짧아지는데, 이제 그게 문제만 딱 하고 답만 달고 이러면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뭐 강의했던 거라든지 이런 경험담을 거기다 많이 넣어서 그 관련된 문제 좀 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다 보니까 1번 때가 좀 길고, 2번, 3번 아무래도 1번 때 많이 했으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니까 좀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제 올해 1번, 실전문제 1번에 40번 문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상법 4편은 이제 보험편이죠.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계약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문제가 대부분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내도 찾아놓고 뭐 맞는 거를 고르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상법 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과 공제도 준용한다. 이게 이제 상법 664조 제일 마지막 조문이다. 상호보험, 공제, 준용. 2014년도 3월 11일 날 개정. 그래서 1년 후부터 시행이니까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조항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우리 보험계약법은 민영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이니까 당연히 국영보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산재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고용보험, 우리 그 보험계약법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에 들어있지 않아요. 민영보험입니다. 뭐 KB, 삼성 이런데. 근데 그때 당시에 민영보험만 들어있었는데, 민영보험이 당연히 영리보험이겠죠. 근데 거기에 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상법 개정되면서 비영리보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호보험, 공제 같은데 이런 데도 들어왔기 때문에 영리보험뿐만 아니라 비영리보험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거가 되겠죠.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합보험은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법이 중급법이에요. 우리 약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차 시험 이제 공부하시면 2차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중간에 가다가 뭐 보험 대리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약관 달라고 그러면 약관 물론 대부분 줘요. 대부분 주는데, 또 아니면 우리가 저 인터넷으로 해서 찾아서 봐도 돼. 그 손배패 공시실 들어가서 뽑으면 돼요. 물론 각 보험사에 들어가서 뽑아도 되는데, 약관 보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옵니까? 중거법 조항이라고 나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해상보험은 영국법이 중거법이에요. 영국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하는 거는 그 법에 따릅니다. 그 나라 법에. 보험계약의 목적물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률 불속의 원칙 부칙 2조 사항이라고 상법 662조 관련된 부분이에요. 662조는 소멸시효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리하세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시험이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가끔씩 나올 수 있죠. 전에는 소멸시효가 2년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거는 1년. 그 다음에 우리 개인, 보험계약자 측, 계약자 측에서 보험회사, 그러니까 피보험자라든지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년이었는데 2015년 3월 10일 이후로 각각 1년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2년,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3년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법은 원래 법률 불소구 원칙이거든요. 법이 바뀌고 나면 그 전에 법은 그 전에 법으로 따르고 개정된 이후의 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런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된 상법 보험계약법의 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법 개정일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전혀 그 적용이 없다. 근데 적용이 있어요. 이게 틀렸어 지금. 여기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 3월 12일을 기점으로 이 전은 소멸시효가 2년이고 우리 계약자의 권리 우리가 그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계약 개정되기 전에 계약됐고 요때 사고 발생되는 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정된 이후에 계약됐고 사고 난 건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2년이겠죠. 개정되기 전에 계약됐고 개정되기 전에 사고 났으니까 이때 사고 날 때 뭐 개정될 줄 알았어요. 2년이겠죠. 이거는 이미 개정된 이후니까 그 이후에 사고 났고 당연히 3년이겠죠. 문제가 개정되기 전에 계약건인데 그 이후에 사고 난 건 이런 건이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법률 불속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 계약이니까 2년이 맞겠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보험계약법은 개인을 보호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3년이다. 그 법률 불속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 불속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틀렸다.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2년을 하겠다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상법 이게 663조예요 이제. 이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입니다. (638조부터) 664조까지 있는데 그 통칙조항에 보게 되면 근데 이제 663조에 바로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최소 기준이 되는 법.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법보다 더 동일하면 약관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면 뭐 당연히 유효하겠죠. 또 유리하게 해석하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지무 위반 같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 우리 재산보험 약관 보면 1년, 2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년도 있고. 그러면 1년, 2년 같으면 고지무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유리하겠죠. 내가 뭐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계약한 건이 있는데 그게 길어지면 그 안에까지는 사고 나면 해지대항하고 보험 처리 못 받잖아요.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 원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 2년이나 1년으로 줄어지면 그거는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그건 유효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4년 늘어났다 그러면 무효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거나 유리하게 하면 유효고 불리하게 그 구성이 되면 그 무효다. 그래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단 재보험 등 그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그 다음에 우리 판례형은 보증보험 같은데 이런 데는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은 보험회사하고 대동한 이치죠. 기업이니까 협상력이. 거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게 뭐냐면 불리하게 변경해도 된다.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분리변경 원칙이 적용할 실익이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제일 통칙법은 약간 이거 한 문제로 그냥 정리를 법조는 한 3개, 4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설명, 이것도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소급보험 나왔어요. 소급보험. 요즘 소급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19세기, 1800년대 영국에서 보험이 제일 먼저 태동했다고 그랬죠. 해상보험부터. 영국이 해상국가였잖아요. 배 타고 막 전 세계 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즘같이 통신기술이 발달했으면 바로 미국에서 언제 배가 출발했다 금방 알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모르스 보험가 따다다다 하는 거 뭐 여기저기 해서 우리 봉화하는 것처럼 그러지 확인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이지 3월 1일 날 보스턴에 출항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선주가 한국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3월 1일에 출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겠는 게 15일 정도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3월 1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월 1일 날로 이쪽까지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소급보험이에요. 소급보험이면 막말로 3월 10일 날 배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침몰했을 수도 있어. 근데 계약 당사자는 몰라. 보험자도 몰라. 이 보험 가입한 선주의 보험 계약자도 몰라. 또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그 피보험자, 또 피보험자가 다른 저기 선주가 따로 있고 보험계약자 따로 있는 타일리안 보험 같으면 계약 당사자하고 피보험자도 몰라. 이런 경우는 유효해요. 요게 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당사자 플러스 피보험자. 그럼 당사자는 누굽니까?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죠. 그러니까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세 사람이 다 이 침몰 사실을 몰라. 이때는 유효해요. 한번 봅시다.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성립은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한 시작되는 것을 약정한 거죠. 약정. 최초 보험료 지급이랑 상관없다. 원래 이것도 선급보험료가 요건인데 약정하면 요즘은 어림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 땅바닥에서 장사를 하죠. 보험료를 받지 않은 보험금을 절대 주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로 약정하겠다. 그러면 약정하겠다고 보험회사가 서로 인정하면 보험료 여부와 관계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건 조금 한 3모 정도 돼. 참고로 여러분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는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출제자 의도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출제자 의도 파악이. 제일 맞는 거, 제일 틀리는 거예요. 조금 틀린 거, 조금 맞는 거는 그러면 답이 아닐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어쨌든 뭐 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선급보험료 부분.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출항한 선박이 침몰했어. 침몰한 사실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몰라. 아니면 백화점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피보험자도 몰라야 돼. 근데 피보험자가 알고 있더라도 유효하대요. 이게 틀렸네. 확실히 틀렸네. 그럼 이게 맞는 거지. 그럼 좀 덜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명 다 몰라야 돼. 근데 피보험자를 알고 있었대. 근데 보험계약 유효하대.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만약 유효하다 그러면 보험회사 다 망하겠죠. 침몰한 다음에 야 보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고 그랬다면. 그 나머지는 만나본데 보험계약자가 이미 전소했어. 건물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죠. 전소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다시 화재보험에 붙이는 계약은 이미 발생한 것이 무효다. 맞죠? 무효. 우발한 발생 가능성이 없죠. 중환적 우연성, 사고 발생 요건, 그다음 발생 가능성, 한적성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생 가능성 자체가 없지. 차 도난 다 된 거를, 전파된 거를 사가지고 덮어놓고 자동차만 드러났다가 도난시고에도 뭐 해먹었다, 뭐 그런 얘기 지난번 한번 했었잖아요. 이미 사고 나서 덮어져 있는 게 사고 날 확률이 없죠. 그 다음에 사망보험 든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망 가능성이 없죠. 이제 사망보험은. 그거는 이제 실효고, 보험 들 때는 뭐 정상적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다음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망신고 안 하고 보험을 가입했어. 그거는 밝혀지면 무효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망사고 날 일이 없잖아. 그게 그 얘기예요. 발생 가능성 우발안 할 때. 저당권자인 은행이 저당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해서 대출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건물이래.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관정빌딩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데 화재보험 못 든다. 그 얘기했죠. 왜? 저는 여기에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관직비리 자체가 없어. 근데 있다고 허위로 해서 보험 가입했으면 그것도 무효겠죠. 붙인다면 그 보험계약 보험사 발생으로서 무효다. 맞죠?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1번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선급보험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약정하면 뭐 그렇다. 과거 옛날에는. 요즘은 보험료 안 받고는 절대 보험금 안 주죠.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틀린 거네. 틀린 거.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상법상 의무자는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보험자 측에서 하는 거죠. 계약자 쪽에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쪽에. 이제 고지의무 가면 고지, 통지, 이용유지 가면 그때는 그 계약자 측에서 보험회사도 하는 것이고, 뭐 전에 남자 얘기했지만 남자가 여자 보고 사귀자 그러면 여자는 고지해라. 너 누군지. 그 고지하면 알았어. 인수할게. 인수심의할게. 며칠만 기다려줘. 그랬다가 그래 만납시다. 승인할 때 약관을 준다고 그랬죠. 나는 어떻게 만나야 돼. 그리고 그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얘기 지난번 말씀드렸죠.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법상 의무자는 아까 보험자가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보험자.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이 있다고 그러죠. 대리인. 우리 변호사처럼.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상법 민법 규정이 다 있어요. 대리인 이꼴 본인이다. 설계사가 들어가 있네. 근데 여러분 설계사는 우리 전에 뭐 얘기했어요? 대리점은 다 있고 중개사는 다 없고 중간에 있는 설계사는 두 가지 있다.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증권, 교부.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권. 근데 보험료, 수령권은 단 영수증, 교부조건. 그 영수증도 지가 만든 영수증이 아니고 회사가 만든 영수증. 그렇게 얘기했죠. 그 권한 두 개밖에 없는데 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할 수 있대. 그럼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설계사. 옳지 않은 거. 설계사도 실무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계사는 어디서 할 수 있냐?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어. 업법상.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상이 아니고 상법상 의무자는 보험자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이런 맞는 지분이 되겠죠. 또는 실무상 이랬으면 보험설계사 맞는 지분인데 상법상 의무자라 했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다 만나봅니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점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그러한 제한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선의 계약자. 선의 제3자 대항요건. 뭐 주로 계약자겠지만 대항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항변. 원래 권리가 없는 사람은 무효예요. 그 사람이 한 그 법적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내가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설계사분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은 앞으로
자동차는 절대 팔지 마. 장기만 팔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그분이 뭐 포르쉐를 가입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포르쉐가 차값이 한 2억에서 2억 5천 하거든요. 보험료만 해서 5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공시적인 게 한 7% 나오니까 그럼 한 35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씨 뭐 장기 안 되면 범위 이거라도 받아야지 해서 받았어요. 근데 권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자동차를 못 팔게 돼 있죠, 회사로부터. 근데 그 포르쉐의 주인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얘기했으면 알았겠지. 이 사람이 사실 나는 회사로부터 금지 규정 당해서 이번 달은 자동차는 판매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았겠지만, 야 그래도 좀 들어봐, 이랬으면 그 사람이 알았지. 그 악의죠, 악의. 근데 그 얘기 안 했어. 그럼 이 계약자 이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지. 선의이죠. 보험회사가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게 무권대 표현된 항변이에요. 유효합니다, 유효.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보험 대리점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게 뭐예요? 설계사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사. 설계사. 설계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료 수령권 있죠. 다만 영수증 교부 조건이죠. 누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 조건? 회사, 보험회사가. 지가 만든 영수증 아니고. 백지에다가 둘이 반톤 받았어. 이 영수증 말고. 작성해서 보험계약 교부하는 맞죠? 보험중개사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제1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보험자에게 전달하거나 보험자로부터 받을 중개 수수료와 상관. 아까 말한 권한이 없어. 이것도 상관할 수 맞는 거죠. 이런 내용이 맞는 거죠. 없다는 내용. 그럼 뭐 아까 틀렸어요? 1번이 틀렸지. 이거는 상법상의 권한이 아니 의무가 아니고 보험법상 의무다. 따라서 3번은 1번이 틀렸다. 틀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틀렸나 그걸 알아야죠. 갑은 A보험회사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갑이 계약자네. 갑이 계약자. 그럼 피보험자가 누구야? 의리 피보험자야. 타인의 뭐 생명보험 이렇게 되죠?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 이게 손해보험이라면 피보험자는 사망보험이니까 이제 타인의 생명보험이네. 이거. 체결하였다. 체결자의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수익자는 의리, 수익자는 의리야. 의리 딸, 뭐 딸이니까 누구지 모르겠는데 또 의리 딸. 이 사람이 수익자야. 서명의 수익자인 수익자가 얘가 또 수익자구나. 피보험자가. 갑은 다시 정리합시다. 갑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을을 피보험자로 하고 체결했고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체결 당 피보험 서명란에는 수익자인 을의 딸인 수익자는 을이 될 수가 없지. 수익자는 절대 사망보험을 어떻게 얘가 지가 사망보험인데 지가 죽으면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이야. 이게 우리 한국말 잘 들어봐야 돼. 나는 수익자는 을의 딸이라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수익자인데 딸이 수익자야. 을이 딸. 병이 서명하였다. 병이다 또. 얘가 병으로 돼 있네. 병이 수익자. 이와 관련하여 병이 서면동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 권한을 수혜받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때 올바른 설명. 한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그냥 그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자기의 생명보험. 그러면 타인의 생명보험.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이거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1차 붙어서 2차 하더라도 이거 딱 하면 딱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 네 가지 계약이 있냐? 성립할 수 있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죠? 그럼 자기의 생명보험은 뭐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요. 아니 자기가 죽으면 사망보험 같은 경우 죽으면
자기는 절대 돈 못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남편이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나를 피보험자, 내가 사망하면 보험 받을 수 있는 보험 피보험자가 내가 되고, 수익자만 내 와이프나 내 딸 하면 되잖아요. 자기 생명보험. 가능해요. 타인의 생명보험,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이에요, 이게. 계약자는 부인, 피보험자는 남편,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 둘 다 돼요. 그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은, 이건 뭐예요? 계약자하고 돈 낸 놈하고 돈 받는 놈이 같은 계약이죠. 아까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타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죽는 거는 피보험자가 죽는 것이고, 보험료 내가 내고, 부인이 보험료 내고, 남편이 피보험자고, 부인이 지가 받는 거야. 가능하죠? 타인의 생명보험은,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이야.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달라요. 계약자는 엄마고, 아까 남편이 자기가 보험료 내고, 자기가 피보험자고, 자기 와이프를 수익자로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처럼 계약자는 부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이고, 수익자는 딸이면 그것도 타인의 생명보험. 다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한 보험 안에 이게 같이 믹서될 수도 있어. 이거는 타인의 생명보험도 되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도 돼요.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라 믿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생명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익자 지정할 때 중요한 것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중요해요.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게 무슨 말이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란 얘기예요. 계약자가 아닌. 그 타인은 보험금 타는 사람이야. 타인.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계약할 때 보험자는 계약자가 당사자잖아. 이 사람한테는 사인 받겠죠. 그 자필서명 내지는 서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같으면 이 한 사람만 받으면 되죠. 한 사람만. 남편이 자기가 보험료 내고,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20억 물려줘야지 이렇게 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내만 사인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부인이고 남편이고 다른 계약.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남편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타인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계약자만 서면 동의하면 된다라고 만약 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남편이 자기를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부인이 한 20억짜리 드러났어. 남편이 몰라. 남편이 사인을 했으면 나를 20억짜리 들었네. 물론 부인이 미리 얘기하겠지. 당신 사망보험 하나 들려고 그래, 20억짜리. 그럼 남편이 왜 보험을 들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못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당연히 들어야지. 들었어. 자기도 오케이 했어. 그러면 밤길 다닐 때 조심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도 혹시 약 탔는지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자기 방어권이 생기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이 곤란해지면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이든지 누구 시켜서 죽일 수 있죠. 발각만 안 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잖아요. 수익자가 이제 자기로 해놨을 거니까, 여기는 딸로 돼 있지만. 반드시 자필서명 받아야 돼. 이게 만약에 자필서명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예요, 무효.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돼. 물론 사망만 무효예요. 상해나 질병은 무효 아니야. 그거는 모랄 해저가 발생될 확률이 아니잖아요.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은 우연하게 하는 것이고. 물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쳤을 수도 있지. 근데 다쳐도 그 보험금 어디로 가요? 수익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피보험자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 사람 치료비로. 그때 또 실손보험은 수익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죠. 피보험자. 다만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사망은 절대 못 받죠, 이 사람이.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얘기했어요?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라며. 그러면 대리인,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누구예요? 변호사죠.
우리 소송할 때 변호사 맡기잖아. 변호사는 대리권도 있고, 물론 소송 대리권, 뭐 다른 대리권도 있고, 또 합의절충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맡기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항소해 주세요. 판결이 났어. 그러니까 판결 나면 이제 판결문이 송달돼서 송달되는 순간부터 2주 안에 그 불변기라고 그래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지난 15일째부터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소 못 해요. 그래서 뭐 전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님이 항소하라고 했는데 항소를 놓쳐버린 거야. 불변기를. 우리 여직원이 실수한 거지. 변호사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의사들은 수술하다 혹시 내가 가위를 넣고 하는 거 아닌가. 또는 왼쪽 다리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잘못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갖고 뭐 몇 개월, 몇 년 할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렇듯 변호사도 맡겨서 했는데 내가 나중에 제3자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뭐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발뺌하면서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변호사 제가 한 거야. 이렇게 못 한다고요. 왜? 대리인한 거는 본인하고 똑같다. 아, 그럼 대리가 있을 수 있네. 그러면 서면동의도 이 사람의 대리가 아니라 남편이 누구한테 위임해서 대리권을 주면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자인 딸한테 이제 대리를 시켰나 봐. 서면 대리를. 근데 이때의 대리는 명시적이고 구체적 대리는 인정하지만 묵시적이거나 추상적인 대리는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뭐냐? 아빠, 대리, 이거, 보험회사에서 대리해야 되는데요. 대리 서명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나 바쁘니까, 야, 딸아, 그 수익자 을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야, 1번에 말이야, 저기, 12번부터 6번까지 돼 있는데, 저기서 3번으로 네가 좀 대리를 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설명이네요. 오랜만에 옳은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한다. 요게,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제. 옳은 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강행구정으로서 서면동의 없다면 확정이 무효가 된다. 1번이 맞네. 이거 답이네. 나머지 다 틀렸네. 서면동을 대리랑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리. 틀렸지. 서면동의에는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도 인정된다고요? 여기 추상적 써놨는데 포괄적도 뭐 포함.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인정 안 돼. 이 보험계약이 서면동의에 관련해서 계약 무효가 되었다면 계약 무효돼 버렸어. 이게. 근데 이게 설계사나 대리점에서 설명을 잘못해 준 거야. 특히 대리점에서 설명을 잘못해 줬어. 몰랐어. 우리 이쪽 계약자가. 그러면 이제 수익자가 이 을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가 무효시킬 거 아니에요. 무효. 보험계약 무효다. 그 보험 무효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지. 이때 보험 수익자 을은, 그러니까 이 수익자 을은 금소법 45조 2반, 옛날에는 보험계약법 102조 했어요.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익자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이 대한 거. 야,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설명해 줬어? 서면동은 내가 해도 된다며. 우리 남편이 부산했다고 그래서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이 완전히 지가 대리점 모르게 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그 대리점에서 오히려 야 그냥 그 네가 사인해도 돼 이렇게 했다고 아니면 내가 대표해 줄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보험회사 측의 그 대리인 쪽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뭔가 책임이 있잖아.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설계사나 이 대리점 이쪽 있는 사람보다 보험회사가 돈이 더 많죠. 보험회사가 책임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보험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죠. 그러면 만약에 1억짜리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같으면 1억 다 안 나오겠지. 왜? 야, 너도 잘 보고 사인해야지. 너 어쨌든 뭐 무슨 계약 사인할 때 너도 뭐 인터넷 찾아보든지 누구한테 조언을 얻든지 해야지.
그냥 거기 말한다고 그대로 믿냐? 이렇게 생각이, 네 과실도 있어. 보통 이제 그게 한 20, 30%, 30, 40% 과실 상계를 하고 나머지 걸 받는데 그때 금액은 보험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보험계약 시험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여기서 뭐가 틀렸어? 보험 수익자가 아니고 보험 계약자다. (5번) 이제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 이것도 판례 문제인데, 고지의무는 아까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고지만 그 남자의 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약간 교부 설명이었다면 나랑 좀 사귀어 줄래요? 라고 했던 고지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 같으면 나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나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병이 뭐가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고지하는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게 이제 엄마하고 딸의 관계인데 딸이 갑상선 결절을, 그러니까 이제 판례 문제 모르면 이거 못 쓰는 거야. 결절이 있었는데 의사가, 저도 뭐 갑상선 결절이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그러면 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크기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에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크기만 크지 않으면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게 만약에 크면, 아, 이거 한번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딸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엄마가, 이제 계약자가 엄마이지. 엄마가 이제 대리인, 여기 우선 대리인이다. 뭐 계약자라기보다. 지역부터 떨어져서 엄마, 딸이 그 보험계약자 대리인, 그 엄마하고 이 대리인, 이 사람이 딸이 진단받은 사실을 모르고서 진무표에서 진단 유무에 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고 칸에 표기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전화로 네가 알아볼 수도 있잖아. 전화해서 너 혹시 너를 피보험자나 보험 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거 아픈 적 있어? 진무표 주잖아요. 체격서상.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기만으로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는 고의중과실이 아니야. 고의중과실. 어떻게 보면 경과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판례입니다. 이건 판례를 모르면 답을 못, 이게 1번이 맞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위 사안에서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이라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거기에 질문표에 아니요? 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라는 걸 얘기한 것이냐. 근데 이제 판례에서 내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사실 여부를 내가 몰라. 사실 여부. 아니, 엄마가 대리인인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표현이야. 이거 틀린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최강선은 질문표에 정직하게 답변했어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했어. 그러면 고지의무가 될 수 없잖아. 보험자는 질병이 보험기획안 개시 등의 일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약관 조항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있지. 보험계약하고 나서 거기에 고지하지 않은 질병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제척기간 안에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약관 조항이 있거든요. 거절할 수 없대. 이렇게 틀렸어, 이것도. 말이 어렵죠. 상법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당시에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 체결 전, 체결 당시, 청약부터 승낙까지 사이, 보험계약자가 적격 피보험자로서 전화로 청약하고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송금한 후 승낙 의제 전에 질병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실은 고지해야 돼. 왜? 우리 보험계약 당시라고 하는 게 청약부터 승낙까지잖아요. 대부분 청약이 당일날 끝나는 게 뭐 99% 되는데 요때가 계약된 거잖아. 요때가. 청약할 때는 내가 이상이 없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저 이상 없으면 이상 체크했는데 보험계약 승낙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건강검진표 날라왔더니 고혈압이 있어. 그때는 고지해야죠. 이때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죠. 질병을 받았다면 그 사실 숨긴 건 고지의무가 아니래. 틀렸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입니다. 소멸시효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죠. 개정사항법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불소급의 소급도 된다. 뭐 그 얘기죠. 1번 법하고 좀 틀리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 근데 보험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해. 보험회사가 야 이게 너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 근데 신의 측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 그건 뭐예요? 권리남용에 해당되죠. 그러면 계약이 여기 틀린 거지. 신의 측에 반하게 되면 권리남용이 돼요. 그 권리남용은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측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아. 인정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맞는 얘기지. 말 되게 어렵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개정 규정은 기존 계약의 보험금 청구의 개정상법의 시행일 2010년 3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2년이고 그 이후에 계약된 건은 3년이 적용된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이 말 어렵다. 개정 규정은 기존 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이 기존 계약의 개정상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 2015년 3월 12일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기존 계약이면 여기죠. 여기서 계약된 거죠. 근데 이후에 발생됐어. 그럼 몇 년이야? 3년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적용되어 2년이고 이게 틀렸지. 말 잘 봐야 되겠네.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상해범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시기는 민법 규정이나 아니면 해석 판례에 따라요. 우리 3년이다 이거만 했지 시기 이런 것들은 상법에는 없어요. 민법 규정이 있어. 상법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예기간이 지난 이때부터 시작하겠지. 진행된다.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 건가?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아까 뭐가 답이라고요? 요게 답이라고, 요게. 이거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린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후에 계약이 3년이 적용돼야 되는데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제 7번.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약관이 개정돼서 조금 이제 시험에 좀 덜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게 한 2011년도부터 20년, 20한 1, 2년까지는 잘 나왔는데 21, 2년? 한 20년까지 나온 것 같다. 그 이유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0년도 약관 조항에서 요게 그 약관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께 이제 소송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기는 다 안 좋다는 거 알죠? 설명 안 해도 알죠, 사기는. 사기로 인한 이제 사기하게 되면 이건 이제 취소, 아까 말한 서류 위조, 변조 이런 거죠. 여기 서류나 증거, 뭐 위변조하는 거 이런 거는 범죄행위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조항이거든요. 약관 조항이. 그래서 요거는 상법에는 없어요. 상법 규정에는 없고 약관 조항이 있어요. 2010년도까지. 10년도 이후에는 약관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소송이 뭐 진행되거나 할 게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소송이 많이 진행됐지.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10년도 뭐 15년, 20년 이때까지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나왔던 건데, 야, 그러면 청구권 상실 조항 이거는 무효 아니야? 첫 번째. 1번. 상법 663조.
상법이 넘는 거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잖아요. 원칙 위배했으므로 무효 아니야? 무효 아니다. 왜? 청구권 상실 조항 안 좋다는 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당연한 조항이야. 이거 당연해, 당연한 조항이야. 불이익하지 않아. 두 번째, 야, 이런 것들은 약관 교부 설명 의무상 설명 대상 아니에요? 뭐 중요한 사항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은 주로 뭐예요? 담보 배제, 면책, 뭐 이런 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지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상실됐다는 거니까. 그럼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아니야? 위반했으면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죠. 취소도 그게 무효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아니다. 우리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안 해도 되는 거 세 가지 있죠. 대법원 판례 뭐 있습니까? 법령에 부연한 건 되풀이되거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나 일반적 공통적인 거. 아마 이미 알고 있거나 일반적인 공통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사기는 안 좋다는 거 다 누구나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뭐 무효다라든지 주장할 수 없다. 맞다라는 거지. 다만 약관이 구약관 아까 10년까지 이제 현행약관 옛날 약관은 청구권 상실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해지도 안 돼. 해지 불가. 그러니까 소송이 많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약관이 바뀌었어요. 해당 조항만 무효야. 그 위조 변조한 해당 조항만 무효. 이건 다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조항은 해지할 수 있어. 요즘은 이제 요즘 약관은 판례가 거의 소송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구약관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안 하더라도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네 또. 이것도 판례 문제야. 상법은 이 경우 모든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 목적 청구권 상실하는 걸 규정한다. 상법에 규정 없어요. 아까 약관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겠지. 현행 약관은 이게 있으니까. 두 번째, 이 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 설명은 없어도 사기나 위변조 나쁘다는 건 다 알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 대상이 아니지. 맞죠? 설명 대상 안 되는 거 세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 구두로. 법령 부연 대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일반인 공통적인 거. 피보험자가 실손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실손 이상을 청구하면 사기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사기는 아니지.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유죄판 기초가 된 청구는 사기적 청구가 민사하고 형사하고는 달라요. 우리 다수계약 같은 거 이런 판례 볼 때 보면 다수계약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무효 추인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형사처벌하고 민사적 처벌하고는 다르다. 결국은 추정한다라고 봐요. 이거 보고. 예. 이것도 틀렸다. 그럼 결국 답이 7번에 2번이 답이 되겠다. 보시면 돼요. 8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썼던 거, 그거 그냥 정리한 거니까 한번 딸 안 쓰고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2015년 3월 10일 이전에 계약되고 사고 난 거는 2년, 이후에 계약되고 사고 난 건 3년. 근데 문제는 개정된 시점 전에 계약했는데 사고는 그 이후에 난 거는 소급해서, 불소급이 아니고 소급해서 3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급해서가 아니라 소급이 안 해서 불소급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볼게요. 2015년 3월 10일 이후 소멸시효가 2년 3년으로 개정됐어.
근데 14년 1월 1일에 체결됐어, 계약이. 그러면 3월 10일 개정된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죠? 사고는 그 이후에 났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보험사 발생한 경우 이 사건의 사망권, 청구권의 소멸시 완성일은 다 이익 강날자가 영업일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장애행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3년이니까 19년 1월이니까 초일 산입안이 아니냐 한다고 하니까 18년 10월 31일 혹은 19년 1월 1일 이렇게 해도 답이 되겠죠.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다음 상법 652조의 통지 의무 653조 위험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통지 의무하고 위험유지하고는 우리 재산보험은 합쳐져 있죠. 근데 우리 상법에는 나뉘어 있거든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의무자예요. 하지만 수익자는 위험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여기에 플러스 보험 수익자가 추가되어 있어요. 인보험에도 적용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여기 틀려요. 두 번째, 이연변갈치가 통지 의무, 그야말로 통지 의무가 있어요. 위험유지 의무는 유지 의무, 그게 뭐냐면 금지 의무예요. 금지 의무. 위험을 유지하는 거를, 이렇게 위험이 유지되는 걸 넘어가는 걸 금지하는 거야. 거기까지. 통지 의무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세 번째, 위험유지 의무는 고의 중과실이 있어요. 근데 통지 의무는 고의 중과실이 없어요. 따라서 고의 중과실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 의무라고 하고 통지 의무는 객관적 의무라고 해요. 요게 또 틀리죠, 서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애울 때 애우기 편하게 하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통지 의무는 내가 너무 잘생긴 거야. 내가 동창회 갔더니 여자 동창들이 막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선별을 하는 거야. 만나는 동창들한테. 근데 여기는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바람 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그러면 내 와이프나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여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통지해야 되겠지. 내가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꼬시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 얘네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만났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둘 다 이래만 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오토바이를 탔어. 통지 의무 위반이야.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 통지 의무 여기 현저하게 높다는 거는 보험료 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토바이 탄 사람하고 오토바이 안 탄 사람은 오토바이 탄 사람이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죠. 보험사가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잘 안 받아요. 보험. 또 실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하고 막노동파에 노동하는 사람하고 틀리겠죠. 아무래도 1급, 3급 그래요. 직업 개수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돼요. 저 사실 그 보험 계약 당시는 제가 회사 다녔는데 이제 회사 잘려가지고 지금 막노동파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보험료가 높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거나 않고 사고 났으면은 그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면책 해지하든지 하겠죠. 이제 그 얘기인데 뭐 얘기다 이쪽으로 넘어갔냐? 근데 내가 한 번 노동했어. 그리고 내가 오토바이를 딱 한 번 탔어.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나한테 연락이 와, 동창 여자애가 연락이 와서 한 번 만났어. 한 번 정도는 뭐 얘기야. 아니 뭐 연락 왔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게 동창이니까. 그 정도인데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 그러면 그거는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게 통지문.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중과실 없지. 내가 꼬시려고 한 게 아니야. 여자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런데 유혐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여자애들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내가 막 그 여자애들을 연락해서 야 우리 한번 보자. 뭐 저녁 한번 먹자. 막 이러면서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고의중과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내가 여자를 막 꼬셔서 바람피는 놈이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걸 통지를 하겠어요. 바람핀 거는 뭐 동네방네 광고할 일이 있어요? 통지가 없지. 그렇게 외워두세요, 여러분. 네.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틀린 거. 상법 652조. 이게 652조, 이게 653조예요.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 객관적 이혼 변경 증가 통지 의무야. 그 다음에 653조는 주관적,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650, 653조 모두 간접 의미 성격을 가져. 여러분, 간접 의무, 직접 의무. 이것도 우리 본수업 때 많이 했는데, 직접 의무는 뭐예요? 보험료 납입 의무. 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또는 보험료 지급 의무라고도 해요.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거를 만약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배 청구할 수 있죠. 보험금 청구 소송. 근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보험료 납입 부분이나 보험금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게 더 많이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상법.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상법에 규정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약관. 둘 다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위배하면 페널티 조항이 뭐냐? 위배 시 늘어난 손해 내지는 증가된 손해 보상하지 않아요. 해지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마치 손배 청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두 조항을 뭐라고 얘기하냐? 학설상 직접 의무. 요게 시험이 잘 나오지. 또는 직접 의무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접 의무는 어떻게 되냐? 간접 의무는 뭐 좀 덜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 간접 의무는 재반 의무들. 그러니까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바람핀 거. 이거는 그냥 카톡 씹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돼. 고지, 통지, 위험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행강제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헤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카톡 씹었다고 뭐 헤어질 정도는 좀 그러겠죠. 다만 해지만 할 수 있어. 해지. 그래서 간접 의무라고 그랬죠. 성격을 갖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650에 653조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임료 보험자 동일해요? 아니죠. 틀리죠. 위험유지만 수익자가 있고 통지음은 없죠. 이게 틀렸어. 이게 답이네. 대법원 판례는 상법 652자 653조의 요건이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해.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할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때는 그냥 스킵하고 말로 할게요.
다음 10번.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임의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이 전부터 일부를 해지할 수 있죠. 맞죠? 맞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 타인이 보험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지. 내가 피보험자도 되고 계약자도 되고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타인이 있어. 그럼 타인은 2차적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해지할 때도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화가 중요해요. 얻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고 그러면 틀려. 이것도. 그래서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거나 직권을 소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해지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얻지 아니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꽈놨어요. 여기도 맞아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 감액되지 않는 보험 경우에는 그 보험사가 발생한 후에는 임의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어요.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해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장애보험, 후유장애보험 같은 거. 후유장애보험은 보험금 지급돼도 자동 보건돼요. 그럼 감액되지 않는 거지. 이런 것도 해지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근데 이제 감액되는 건 어떤 걸까요? 차량 도난당해 버렸어. 차량 보험 다 주면 끝나버리죠. 멸실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액되는 것. 감액되는 것들은 만약에 자동차 보험 도난당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 해지하게 되면 자차 담보는 보험료가 싹 다 없어져 버려. 감액돼 버렸으니까. 나머지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틀렸어요.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권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보험료 이렇게 미리 냈는데 여태 해지했으면 나머지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이거 뭐 해지환급금이라고 그러고 저 재원이 나중에 약관대출이 재원이죠. 약관대출은 보험료 상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받을 거 미리 땡겨서 주는 거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 중 대표자 책임이론과 관련 있는 것은 대표자 책임이론은 독일의 판례이론이에요. 독일은 대표자도 본인이나 대리인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면책한다면 면책하고 부책하면 부책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집에서 보면 와이프, 부인 또는 법인의 임원, 대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뭐 본인은 당연히 본인 자기 관계없고. 따라서 우리나라 독일의 판례 이론인 대표자 책임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같은 거, 우리 손해보험의 일반 같으면, 재물보험 같으면 고의중과를 면책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고의중과를 면책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독일은 면책하고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보험의 피보자 확정이나 이득금 원칙 적용이나 임원상 책임 이건 아니고 요겁니다. 보험계약자든가 법률상 또는 경제적 특별관계 있는 자, 법률상 와이프, 특별관계 있는 사람, 법인의 임원, 이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를 동일하게 보고 보험자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독일의 판례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계산 문제예요. 저희 보험계약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주로 뭐에서 많이 나오냐? 중복보험 관련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험자 대의 쪽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보험자 대의가 요거 하나 있고 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전에 기출되어 있던 문제니까 이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거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작년 재작년도에 바뀐 거 조항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 소유의 공장을 A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갑의 건물이 인접한 건물에서 여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인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제조 공장. 운영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불이 옮겨 붙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독일법 베껴갖고 우리는 일본법 베꼈잖아요. 그래서 뭐 승낙, 의제, 뭐 그다음에 승환계약, 우리는 환승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승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그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도 일본은 목조건물이 많잖아요. 일본 가보시면. 그래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목조주택에 불이 나서 그 옆에 뭐 옮겨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발생된 그 사람이 물론 뭐 방화로 그랬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 고의 중과실이니까. 근데 뭐 누전돼 갖고 뭐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과실이잖아요. 그런 게 불났더라도 그 사람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러면 그 사람은 파산하겠죠. 뭐 집이 한 10가구 탔어. 또 목조라 얼마나 잘 타. 그래서 일본은 실화책임 법률이라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으면 경과실인 경우는 책임 안 져. 그냥 지 불난 것만 책임지면 돼. 다른 사람 옆에 붙은 사람은 네 화재범으로 처리해. 아니면 네가 개인 돈으로 처리해. 이게 실화책임 법률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목조건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화책임 법률이 이제 타당하지 않다. 법이 개정됐어요. 2006년도에. 지금은 이쪽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고의 중과실이면 당연히 책임이,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책임 안 졌어. 불 붙어도. 책임을 지는데, 진다고 하더라도 100%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 한 60, 70% 정도 져.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불 붙어갖고, 뭐 하여튼 뭘 잘못해, 불꽃 튀었든지 하여튼 해서 내가 불이 홀랑 나버린 거잖아. 내가 싫으면 30% 40%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요거 보고 이제 액트 오브 가드라고 합니다. 신의 영역이다 이거는. 이 사람도 사실 억울하지. 뭐 하다가 옮겨 붙은데 바람이 막 불어갖고 불이 났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의사 같은 거, 의사 배상 책임보험, 전문의 배상 책임. 나는 그냥 환자인데 수술을 받아본 것밖에 없는데 의사가 치료했고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어.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내 잘못이 뭐 있어요? 근데 의사한테 100% 책임 안 져요. 뭐 아까 말한 대로 60, 70% 진다고. 그럼 내 환자가 뭐 30, 40% 과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보고 이제 액트 오브 가드라고 합니다. 저게 만약 없다 그러면 의사가 이거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이거 한번 죽을 것 같은데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죽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살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한테 100% 책임 안 지고 이게 바로 그 영역.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렇다는 배경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옮겨 붙으면서 갑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됐어. 화재. 그래서 갑이 손해액이 6억 6천이 났어요. 실화책임법에 의해서 의리 부담할 경감액 배상액 아까 말씀드린 액트 오브 가드에서 60% 책임을 져서 6억 6천의 60%인 3억 9,600만 책임을 져. 나머지 40%는 신의 영역이야. 좀 억울하긴 하죠. 갑이 A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험 들었나 봐요. 3억 2천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여기 3억 9,600은 받을 수가 있잖아. 얼마 받을 수 있냐? 소름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부분 판례에 하면 돼 있죠. 우리 부품 제조 공장이 뭐였지? 이름이? 부품 제조 공장 중에 갑이 그러면 이제 을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없네 여기는. 하여튼 뭐 병이라고 합시다. 병의 책임액은 얼마예요? 병의 손배 책임액 3억 9,600이죠. 그러면 학설이 몇 가지 있어. 학설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차액설, 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은 피보험자를 우선한다. 피보험자 우선설. 이게 통설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요거만 알면 돼. 괜히 뭐 절대설 뭐 하다가 헷갈려.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강사니까 여러분한테 다 소개를 하긴 해야죠. 보험자 우선설.
상대에서는 그냥 비율대로 하는 건데 이거 두 개는 소수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가 없어. 몰라도 돼. 그러면 우리 피보험자가 갑피보험자가 있고 A보험사가 있겠죠. 차액설은 통설인데 다수설이고 이게 피보험에 우선한다고 했으므로 피보험자가 얼마 받았어요? 3억 2천 받았죠. 그럼 아직 얼마 못 받았어요? 원래 6억 6천 서원해놨잖아. 6억 6천에서 3억 2천 뺀 3억 4천을 못 받았죠. 그럼 얼마 받는 거야? 3억 4천 받는 거지. 여기서. 그럼 A보험사는 3억 9천6백에서 3억 4천을 피보험자가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5천6백만 원 받아가겠죠. 네. 요게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억 4천 3번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그냥 듣고만 그냥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세요. 보험자가 우선하는 거야.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얼마 줬어요? 3억 2천 줬죠. 상법 우리 682조 대위권 조항에 600 보험금 지급하면 바로 대위권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3억 2천을 여기서 가져가. 이게 만약에 다수설이라면. 그럼 나머지 얼마를 보험회사가 가져가요? 여기서 아까 3억 9천6백에서 3억 4천을 가져갔으니까 3억 2천을 가져갔으니까 7천6백만 여기서 가져가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절대설이고 그 다음에 상대설은 어떻게 돼? 3억 9천6백 중에서 6억 6천분의 3억 4천 이거는 3억 9천6백 곱하기 총선의 6억 6천에 3억 2천 이 비율로 하는 게 상대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설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려라. 이런 게 있는 갭이다. 영어 보시면 된다. 얼마? 3억 4천. 그래서 12번에 3번이 답이 되겠다. 아시겠죠? 이거는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렇게 요거 내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래도 말아 두셔야지.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가액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건축빌딩 이 건물 가치. 이게 1억짜리다. 그럼 1억이 가치인 거지. 그래서 뭐예요? 법률상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은 원래는 보험 가입금액이죠. 보험에 내가 가입한 거야. 따라서 계약상 최고 한도액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 건물이 1억짜리다. 1억짜리인데 내가 1억 가입했어. 그럼 이거 뭐 전부보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1억짜리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5천만 원 반만 가입했어. 이건 일부보험이겠죠. 1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2억에 가입했어. 이건 이제 초과보험인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1억짜리 2억을 가입을 해요. 그래봐 1억까지 법률상 한도액인데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로 인한 악의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이 아닌 경우도 있어. 왜냐면 이 건물이 요즘 우리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원래 2억이었어. 원래 2억. 그래서 2억에 보험을 들었는데 지나면서 1년 지나게 이게 다운돼갖고 1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가치가. 근데 보험은 그냥 따로 이렇게 조정을 안 한 거야. 배설을 안 한 거야. 요때 말하는 거예요. 요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중복보험 같은 거는 뭐냐. 중복보험 여기랑 틀려. 중복보험은 전에 제가 그 홍말자 홍길동 얘기한 적 있죠. 홍말자 집인데 여기는 홍말자가 집주인이야. 대인이죠. 임대인. 집주인이니까 홍말자. 여기에 임차인은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홍말자를 좋아해가지고 KB 가가지고 자기가 홍말자를 위한 화주보험을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타인을 위한 보험. 얘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홍말자. 집주인이니까 들을 수 있죠. 홍길동이가 자기가 피보험자 되면 안 되죠. 권리가 없으니까. 이거 보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요. 홍말자를 위한 보험. 이게 만약에 KB에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홍말자가 또 자기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자기를 피보험자라는 이건 자기를 위한 보험이죠. 그죠? 이게 자기를 위한 보험. 이거를 삼성이 들었어. 그러면 피보험자가 동일하죠. 중복보험은 계약자의 동의를 하는 거는 따지지 않아요.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돼.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 그래서 이때는 요건이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의 합. 이거의 보험 가액 중복보험이라고 해요. 보험기간이 동일하지 않은데 중첩되면 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돼. 수인의 보험자가 있어야 돼. 2개 이상의 보험자. 뭐 이런 것들 요합니다. 요한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때 초과보험은 현저한 초과를 얘기해요. 현저한 초과.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억 100만 원 들으면 그건 초과보험 아니에요. 그건 전부보험이에요. 그래서 뭐 1억 1000, 1억 5000, 2억 이렇게 돼야 초과보험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기평가법으로 인정되게 한 당사자 사이 기평가법 나왔는데 그건 뒤쪽에 가서 한번 다시 나올 거니까 한번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기평가법, 미평가법이 있어요. 원칙은 미평가보험이야. 보험계약 당시에 가액을 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 당시에 가액을 계약 당시 보험 가액으로 하는 게 미평가보험이고, 기평가보험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가액을 정해요. 근데 그때는 추정해요, 추정. 그러면 좀 불안정하죠. 다만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이 계약 당시 가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해요. 그게 기평가보험이에요. 기평가보험 예입니다. 왜 기평가를 만드냐? 무역 같은 거 이럴 때는 미리 정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 가격이 막 틀릴 수 있죠.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한 게 보험 가액, 기평가보험인데, 오다가 금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랄 해저가 생길 수 있어. 바다에 빠치고 막 이럴 수 있어서 추정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조항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 같으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래서 마진 얘기하다 보니까 희망이익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간주장으로 한다 돼 있는데, 희망이익보험만 추정한다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평가법 인정되게 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 가액의 합의는 명시하게 하고, 여기까지 맞아. 동시에 반드시 협정가액 또는 약정가액 용어를 사용. 이거는 용어 불문이야. 이런 용어는 없어. 틀렸어. 1번이 답이, 13번 1번이 답이냐? 1번이 답이네. 초과보험은, 여기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그랬죠. 아까. 뭐, 100만원 초과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맞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그러니까 피보험이 이게 똑같아. 이게 홍말자, 홍말자. 동일한 사고에 불이 났어. 그러면 동일한 사고죠. 수기보험, KB, 삼성.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이 이렇게 동일해도 되고, 하나는 보험기간이 이렇게 중첩되면, 중첩된 경우는 중복보험이에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기간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요때는 중복보험이라 한다.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였죠? 일부보험. 그래서 이것도 맞고. 결국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에는 14번 되겠습니다. 손방무, 손해방지가 틀린 거. 손해방지면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 우리 상법에는 전후가 없어요. 전후. 그래서 이것도 빨리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 내지는 판례를 갖고 합니다. 보통은 사고 발생이 돼야 소리 발생해야 될 대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고 발생 후라고 하는데 시멘트 공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냥 콘크리트 굳는 성분이 적어서 하게 되면 사고 발생이 되기 전이라도 이제 나중에 건물 지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뭐 1년 후가 될지 뭐 당장 무너질지. 그러니까 사고 발생 전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거가 있으면 해준다. 전제를 하는 것이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 경우에 한해서는 사고 전이라 하더라도 손해방지 그 부분을 인정한다. 그 얘기했죠. 예, 맞는 거고.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하더라도 긴급조치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보험자 예외적으로 보상한다. 이거 자동차 보험에 있어요. 사고 났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기도 해. 가해자 피해자 따를 수가 없잖아. 잘못하면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손해가 커질 수 있잖아. 그때는 내가 피해자든 뭐 가해자든 따지지 않고 하는 게 이게 긴급조치 비용이에요. 이것도 손해방지 의무로 보시면 돼요. 상법 보험표는 손해방지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 보험자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까 직접 의무 학설 얘기하면서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 하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의무 학설 아니면 학설상 직접 의무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배하게 되면 페널티 조항으로 늘어난 손해 보상한다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해지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여기 답이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보상한다. 여기서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준다. 두 번째 유익한 비용 준다.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 드렸죠. 유효한 비용 아니에요. 유효한 비용은 불을 꺼야만 주는 거야. 화재 났는데. 근데 유익한 비용은 불을 끄는 신용만 해도 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만약 유효로 바뀌면 불 안 꺼질 것 같으면 안 꺼. 저거 꺼지지도 않겠는데 뭐 놔둬버리지.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것들 지난번에 고속도로 사고 한번 얘기했죠. 중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트레일러 가는데 르망이 차선 변경해가지고 트레일러가 전복이 됐는데 이 르망이 1억 보험 들었는데 여기 수리비가 5천, 그 다음에 기름 유출 막는 비용이 1억 들었다. 그러면 한도 초과했잖아. 그럼 막말로 이런 비용을 초과해도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야 5천만 원까지만 공사하고 공사 그만둬. 그러면 공사 하나만 똑같은 거죠. 5천만 원 막았다가 도로 놔둬버리면 도로 다 유출돼 버리겠지. 뭐 금강이 오염되면은 손해가 막대하게 커지겠죠. 그때는 초과해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그러니까 5천은 보험금, 1억은 비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뒤로 가니까 좀 더 빨라질 수 있네. 그죠? 15번.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보험 가액이 12억이야. 중복법인데, 건물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5억원, 5억짜리, 또 10억, 15억. 전부 합치면 30억이죠. 12억인데 30억 주면 이득금 원칙이 안 되죠. 우리 실손보상 원칙이 예외되는 거죠. 유예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상법 예외할 때 각 보험자 분담하는 보험금을 오른 것은 보험계약자는 선의이고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도 금연하가 없다. 갑을병이네. 갑, 을, 병. 회사에서 다 얼마씩 물어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12억 손해 곱하기 3개 회사의 합 5억 10억 15억분의 5억 야는 12억 곱하기 30분의 10 12억 곱하기 30분의 15 2분의 2니까 6억 여기는 3분의 2니까 4억 여기는 6, 20이 2억 그럼 합치면 얼마 받아요? 12억 받는 거죠. 더 초과해서 안 받지. 이득금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또 보험자 대행이 나왔습니다. 틀린 거 이것도. 보험자 대에 취득한 권리는 상품 62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겠지.
각각 적용된다고 했죠. 우리 판례에 보면 맞는 얘기고,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란 피범이기 대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제3자의 고의가심 묻지 않아요. 맞아요. 뭐 적법한 행위도 된다면 그런 규정도 있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에 피보험자를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기친허사 운주기 운전 피보험자 얘기하는 거죠. 운피. 또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피용 운전기사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아니지. 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피보험자가 5개나 돼요? 보험처리를 많이 해주려고. 만약에 저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니면 기획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어서 법인사 책임이 있어서 보상한 다음에 운전한 사람이 제3자면 피보험자가 아니면 구상하겠죠. 보험처리 안 해주면 똑같죠. 근데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한 이유는 보상을 많이 해주려고. 제3자 해당하지 않는 거지. 틀렸지.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또는 적법행위도 포함돼. 뭐 공동회생 같은 게 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의가심 묻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2번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인보험 약관에 약관 유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무면허운전은 자기부담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인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같으면 자손 얘기하는 거지. 자손이나 자상. 상해보험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인보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의는 세모고 중과실은 부책이죠. 그래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된 행위라는 경우에는 이 무면허가 고의니까 고의는 원래 안 물어주는 거 돼 있잖아. 2년 자살만 해주는 거지. 적용될 수 있지만 중과실은 안 되죠. 보상해줘야죠. 그러면 중과실에는 효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무면허 면책약관이. 그러니까 맞는 거지. 어렵죠.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비음주운전자의 경우에 비해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으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하는 위험의 동일성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근거하에 한정적 무효. 그러니까 운전 면책이 무효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손이니까 고의 빼고 중과실 물어줘야죠. 그래서 자차는 재물보험은 고의 중과실 다 면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에 그 기억 나시죠? 고의, 중과실, 손보. 일반은 이제 재물 얘기하는 거야. 재물. 손보, 배책. 손보, 보증보험. 인보험. 이거 다 면책. 면책, 부책. 부책, 세모, 부책. 이게 기억나시죠? 음주운전하면 자차는 면책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자손은 보상하는 거지. 뭐 음주하는 게 꼭 나 죽어야지 이래서 음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과실을 볼 수 있으니까. 안전띠 미착. 옛날에는 안전띠 미착하면 앞에 차에서 안전띠 미착하면 20%, 뒷좌석은 10% 감액했어요. 근데 안전띠 미착한 게 면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담보 배제한다는 거잖아. 그게 나 안전띠 미착해 죽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중과실이잖아요. 중과실은 부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효지. 무효돼가지고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 약관 조항에서. 자동실효 약관이라 그게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자동이 실효되는 것을 말하는데 실효약관은 대량의 사물을 차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자동이 신다는 점에서 효율적 측면에서 약관이 유효하대. 틀렸지. 자동실효 약관이 1995년도에 약관 무효다. 우리 상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 최고하라고 그랬잖아. 너 보험료 언제까지 안 내면 해지돼. 그것도 도달돼야 되고. 보통 우리 실무약관에서는 3월 같으면 4월 30일까지 보험료 내세요. 안 내면 5월 1일부터는 보험 처리 안 됩니다. 해지됩니다. 실효됩니다.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통보가 도달도 돼야 되고. 근데 그 전에 그거 하기 전에는 가만히 놔뒀다가 오늘 3월 며칠이죠? 오늘 15일인가? 오늘까지 안 내면 내일부터는 실효인데 딱 있다가 16일 딱 되면 실효야.
보험회사는 실효 통지 있다 전산해라. 통지도 안 해줘. 계약자 나 보험 처리하려고 청구했더니 아 약관 실효됐어요. 통지도 안 해줬어. 난 몰라. 아 그걸 우리가 왜 통지해야 돼?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지. 일정까지다 입력해가지고. 상법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통지하게. 그래서 상법 조항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해지예고부 최고 조항으로 바뀌었죠. 해지하기. 요거는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18번 보험복제 양도. 보험복제 양도는 승계 추정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선박하고는 소유자에 따라서 위험 요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승낙, 그 다음에 선박은 동의. 얻으면 종료하지 않아요.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틀린 거 여기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하나요.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승계 추정하죠. 승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자동차 양도에서 승낙을 자동차구나. 자동차는 승낙 얻었으니까 승계하지. 승낙. 잠시 잠깐 헷갈리면 안 돼요. 보험자가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하고 양도 통지는 10일이에요. 10일. 승낙 의제. 맞아요. 보험복제 양도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고.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동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보험계약은 종료해요. 근데 동의하실 때는 종료하지 않아. 이것도 맞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양도할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한다는 얘기잖아. 승계 추정한다. 이거 틀렸네. 이 경우에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지체 없이 그 가시를 통지한 이건 맞아. 승계 추정이 틀렸어. 승계한다고 간주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선단은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화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화주보험 보험자는 화주인에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맡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번부터 100번 보험 가입할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가 돼서 80번까지 판매되고 80번부터 180번이 남아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보험계약 당시는 8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없잖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다. 뭐 사고 났을 때 현존한 물건은 계약 당시 물건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귀는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한 집권에 하나 가입해야 되는데 이 집은 내 거, 요거는 우리 집사람 거, 저거는 우리 아들 거, 저거는 딸 거, 한 집권에 다 넣을 수 있다. 결국은 타인리한 보험이다. 이것도 맞고.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들어야 되냐, 보험을. 화재보험 목적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 이익은, 이건 피담보채권이죠. 담보권이야. 그 담보된 거. 담보채권이 전부 다 했다면 몰라도 그 피담보채권 이익은 항상 전체 미치지 않겠죠. 가액을 전체를 다 했다라고 하면 미치겠지. 그럼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담보권자가 전부 다 담보했다면 그럼 그렇게 된 그런 게 없잖아. 그럼 피담보채권만 되는 거니까 전체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다.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다. 20번 운송보험. 운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운송보험은 내륙 운송이죠. 해상 운송은 적하보험. 운송보험 내륙 운송 중 운송물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담보하고, 운송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화인한테 인도할 때까지 책임 부담하고, 운송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은 발생한 때에서야 그것을 가액에다 해요. 플러스 도착지까지 운임 기타 비용. 그죠? 여기 빠졌어요. 틀렸어요. 보험사고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한다. 적하보험은 어떻게 돼요?
선적할 때와 구속 가액 플러스 도착기까지 보험 기타 비용. 이게 적합범위죠? 3번이 틀렸다. 보험 가액.